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2주 만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찍게 되었어요. 일본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고요. 엊그제 수요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일본 음식과 일본의 거리들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한국은 지금 날씨도 쌀쌀해졌고 또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감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해 주신 그런 주제들이 있어서 그걸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 일본 여행이 너무 재밌었어서 이렇게 일본 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지금 제 여행에 즐거웠던 추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본에는 왜 가게 되었는지 또 어떤 점이 재밌었는지 어떤 걸 느끼고 왔는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 디디는 일본을 이렇게 봤구나 하고 들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일본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거는 재밌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거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국에 오신다면 이런 점들은 나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요. 어디를 여행했냐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일주일 동안 여행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도쿄 여행을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비행기 표가 싸서였어요. 한국에는 다양한 항공사들이 있어요. 항공사라고 하면은 비행기 회사 항공사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항공사. 좀 큰 비행기도 크고 서비스도 좋고 그런 대형 항공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은 조금 싸고 대신에 비행기도 좀 작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원하면 따로 돈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 낮은 저가형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가형 항공사들은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저번 겨울이죠. 그때 한국에 일본 여행 붐이 일어났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가긴 하지만 이때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고 그리고 또 일본이 한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일본으로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도 1월쯤에 다들 일본 여행 비행기를 다 예매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 마침 딱 일본어 공부를 시작할 때여서 일본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시간이 일단 없었고 그리고 또 저가형 항공사의 이벤트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1월, 2월, 3월 이렇게 좀 빨리 출발하는 비행기는 다 매진된 거예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다 팔리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너무 가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다. 대신에 나중에 좀 괜찮은 가격대의 비행기가 있다면 그때 잘 보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벤트 비행기 좌석을 보다 보니까 10월에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싼 거예요. 왕복 비행기.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 이동하는 거를 다 합쳐서 18만 원이었어요. 18만 원. 18만 원은 일본 엔으로 하면은 18,000엔? 그리고 달러, 미국 달러로 하면은 140달러 정도인데 너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예매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10개월 뒤에 여행이고,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일단 너무 싸서 예매를 덜컥 해버렸어요. 어떻게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매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저는 프리랜서가 됐고 또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열심히 일을 해두고 일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안 가본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네, 해외여행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중에 일본은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저는 항상 일본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국 같아요. 그러니까 막 지하철을 타고 앉아있을 때나 뭐 카페 같은 데에 앉아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지금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만큼 좀 비슷해요. 근데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둘러보면 외국이에요. 외국이 맞아요. 일본 여행은 저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랑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은데 또 분명히 확실히 다른 부분이 많은 외국이라는 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도쿄는 서울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해서 어떤 곳이 좀 닮았다 이런 거를 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이랑 도쿄 지하철은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달랐던 게 일본은 환승할 지하철의 색깔을 이렇게 바닥에 표시를 해둔다는 점? 네,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재밌었고 또 일본은 지하철이 되게 귀엽게 꾸며진 지하철이 많았어요. 막 지하철 전체가 해리포터 사진이 붙어있는 지하철도 있었고 또 도라에몽 캐릭터 다들 아시나요? 그 도라에몽 캐릭터가 붙어있는 지하철도 있었고 아니면 되게 유명한 다른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게 붙어있는 지하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다 지하철이 똑같은 은색 지하철이니까 저런 건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서울에는 서울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도어는 지하철 그리고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그 사이에 커다란 문이 있어요. 문. 이거는 지하철 사고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안전문 같은 건데 도쿄에는 그게 없는 역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는 100%다 스크린 도어가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역들도 많았어요. 대신에 그게 없는 역들이라면 직접 지하철 직원들이 사람이 서서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도쿄에 가서 이건 좀 신선한데? 신기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점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수트, 그러니까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엄청 많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이 수트를 입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한국이랑 진짜 다른 풍경이구나 하고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한국 회사는 이제는 거의 다 자율복장, 그러니까 자유롭게 적당히 알아서 깔끔한 옷을 입으면 괜찮은 그런 분위기라서 일반 회사원들이 정장을 입을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도쿄 지하철이나 아니면 길거리를 보면 퇴근 시간대 이럴 때 그 회사원들을 보면 다들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일본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일본은 아직 정장을 입는 사람이 많고 또 수트 매직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5배, 10배 정도 멋있어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정장을 입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인이 많다? 정말 다양한 인종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울도 명동 아니면 이태원 같은 곳을 가면 외국인이 진짜 많아요. 거기는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근데 도쿄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다양한 인종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아서 이것도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 인기 있는 관광지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서울보다 더 많은, 더 훨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도쿄에서 버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도쿄에서는 보통 스이카 아니면 파스모라는 교통카드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현지인들도, 여행객들도 그렇고 현지인들도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충전식 교통카드예요. 그래서 미리 카드에 돈을 필요한 만큼 충전을 해놓고 제가 이용할 때마다 띡 찍을 때마다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이런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라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쓰긴 하는데 보통은 그냥 모든 신용카드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요. 신용카드도 그렇고 체크카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후불 교통카드인데 따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쓰고 또 한 달의 마지막 날에 그걸 한 번에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제가 그 나중에 돈을 내는 교통카드 시스템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매번 충전을 해야 되는 게 좀 귀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무료 환승이라는 게 가능해요. 5개의 교통수단을 갈아탈 때까지 무료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버스로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다른 노선으로 1호선에서 2호선 이렇게 갈아타는 거를 환승이라고 해요. 한국은 이런 환승이 4번까지, 그러니까 5번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까지 요금을 처음 한 번만 내면 돼요. 이거는 왜 그렇게까지 해주냐면 서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들 그냥 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요. 교통체증은 차가 막히고 사고 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게 너무 심해져서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이런 목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도쿄에서 여행을 할 때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요금을 계속 내야 돼서 좀 아까웠다. 교통비로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게 한 가지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탈 수 있는 패스권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준비를 하지 않고 갔어요.
그래서 불편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또 느낀 점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절해요. 특히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면 가게에 갔을 때 아니면 뭐 쇼핑할 때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친절한 직원분들만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정말 밝은 목소리와 또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아, 이거 하나 사시는 거예요? 네, 물론이죠. 그럼요. 괜찮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시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물론 안 그런 직원들도 있긴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직원은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 그렇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다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일본어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일본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비행기가 싸서였지만 그래도 이번 여행의 제일 큰 목적 그리고 목표는 내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일본어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는 최대한 일본어를 많이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을 갔지만 제가 도쿄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일본인 친구들, 뭐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일본인 분들에게 연락을 다 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흔쾌히 좋다, 오케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하고 올 수 있었어요. 이거는 네,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순간이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혼자 다른 나라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 신기하고 뭔가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이 많다인데요. 정이 많다라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정이 많다는 굉장히 처음 보는 사이지만 그래도 잘 챙겨주려고 하고 뭔가 가족처럼 대해주려고 하고 가끔은 이게 선을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사주려고 하고 막 뭐 주려고 하고 이런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다 정이 많았어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고 또 챙겨주고 솔직히 저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저는 남이고 그냥 외국인이고 일본어도 잘 못하는 그런 여행객일 뿐인데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찾아봐 주시고 또 좀 더 좋은 곳, 재밌는 곳 소개해 주려고 찾아봐주고 노력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여행을 도와주셨던 분들께서 제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온다면 저도 갚을 수 있게 보답할 수 있게 저도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 친절히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이번에 다녀오고 나서 가장 크게 느낀 점,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일본어 공부 아직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일본어 공부를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할 때랑 일본어를 공부할 때가 훨씬
쉽게 느껴졌었거든요. 영어로 된 드라마를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한마디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일본어로 된 드라마를 보면 제가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일본어가 한국어랑 비슷한 단어도 많고 또 문장의 순서, 어순도 똑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문화도 어느 정도 닮아있기 때문에 비슷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들려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항상 들어서 저는 제가 막 집중을 해서 책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 적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거를 볼 때도 똑같은 것 같은데 축구 경기 이런 거를 막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치면은 저기서는 내가 공을 차도 더 잘 차겠다 싶은 순간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넣었으면 골 넣었다 이런 순간들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그냥 듣고 또 보고만 있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언어를 직접 써보면 또 그 축구 경기장에서 공을 차보면 그때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거 어렵구나. 이거 아무나 못하는구나. 이렇게요. 이거를 좀 많이 느꼈던 여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다들 다이조부, 괜찮다, 다 알아듣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긴 했어요. 그래도 다음에 갈 때는 좀 더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20살에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일본을 지금까지 총 4번 다녀왔어요. 근데 일본에 처음 혼자 간 게 21살 때였어요. 그때는 오사카를 갔는데 제 첫 혼자 해외여행이었고 그때는 3박 4일 동안 완전히 혼자 여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일본어도 아예 몰랐고 그냥 혼자 해외여행이라는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갔었습니다. 그때도 뭐 무섭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 지금까지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일본어도 조금은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니까 얘기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여행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에 솔직히 정말 시간이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좀 더 일본을 보고 싶고 여러 경험도 해보고 싶고 했지만 네, 그런 아쉬움을 안고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의 일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한국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로 팟캐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하세요. 여행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아쉬웠던 점 하나가 제가 일본에 혼자 있었어서 그런지 혼자 여행을 간 거라서 그런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여행하는 내내 맛있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많이 먹고 오지 못해서 지금 살이 2kg가 빠졌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다음 여행을 갈 때는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꼭 맛있는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 제 일본 여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